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새해 첫날, 첫 거래일, 새해 첫날은 아니죠. 첫 거래일에 우리 증시가 폭발했습니다. 대폭발. 어, 뭐, 어, 시장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첫 번째는 한중 정상회담, 두 번째는 CES 2026, 또 세 번째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는 중장기 예측. 네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근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좀 멀죠. 어, 다음, 다음 주니까, 다음 주. 먼저 앞서 나올 수 있는 반도체, 또 CES, 한중 정상회담들이 하나같이 다 큰 이슈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어, 대표 종목, 빅2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종목이다 보니까 반도체 호황, 즉 코스피의 상승세, 그죠?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이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하도 최근에 기사, 증권사 리포트 다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코스피의 그 상승세, 나아가서 이제 코스피의 그 주력 종목들, 주력 업종들의 어떤 상승.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호황이 뭐 때문에 왔지? 어디에서 비롯된 거지? 이걸 생각해 보면 AI 시장의 확대,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의 확대, 이런 등등이 다 연결됩니다. 거기에 CES 2026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들과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벌써 이해도가 많이 차이가 날 텐데, 올해 무조건 화두는 AI와 로봇입니다. 지금 그 CES 2026에 지금 쭉 걸려 있는 것들 보면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증시가 어떻게 갈까? 올해 무조건 실적 장세라니까요. 실적 장세가 이제 펼쳐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적정 주가를 16, 18만 원, 이 정도 보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80 얼마까지 이제 목표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게 100을 거의 돌파하지 않을까. 100에서 120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60만 원대, 50만 원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마지막 매수 기회가 지나간 것 같고, 이제 딱 하나 이제 우려되는 지점? 우려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보고 그랬을 때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줄을 서 있어요. 고객들이. 그것도 엔비디아라든가 엄청 큰 그 AI 이런 회사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줄을 서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한테 공급 좀 해줘. 이렇게. 그런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모멘텀 때문에 공급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수익이 엄청나게 실적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주가가 미리 올라가는데, 실제로 생산량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실제로 지금 생산 설비들 늘리고 있는 것들, 투자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순간 주가는 좀 꺾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새해 첫 거래일에 또 CES 2026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주에 CES 맞물릴 거예요. 그래서 주 초반에 굉장히 좋을 거고요.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때는 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기대치로 주 후반부쯤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바이오들의 하락은 바이오 팔아서 반도체 메우는 그런 반도체를 사거나 이렇게 하는 하루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 이미 바이오가 좀 조정이 나왔고 이렇게 됐을 때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는 또 들고 있으면 다음 주 주중 이후에는 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대한다면 바이오를 지금 약간의 조정이 나오더라도 굳이 팔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반도체도 쫓아가기 늦었다고 하면 굳이 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모멘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비중을 늘릴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이번에 CES 2026에서는
하여간 다양한 그 첨단 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한 주기 때문에 작년에 이 뭐 AI, 양자컴, 로봇, 그다음에 그 축이 되는 반도체, 또 자율주행, 이런 것들,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뭐 자율주행 관련된 레이더, 라이다 이런 거 하는 회사들 좋았잖아요. 다음 주까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실 때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까이에 있는 모멘텀, 그 다음에 중장기 전망치, 또 지금 잘 가고 못 가고 상대적인 어떤 가치의 변동,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려하면서, 고민하면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게도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황 정리를 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고, 또 중간에 이제 종목을 좀 바꾸고 추가하고 이러면서 약간, 제작을 약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소요가 됐는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안에 그 시장 상황을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마지막 미국장, 금요일장까지 연결을 해서 좀 그 토요일 정도에 다시 좀 제작을 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종목 분석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종목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ABL 바이오, 또 성광밴드, APR, 한화엔진, LIG 넥스원, 또 파마리서치, 그다음에 하이브, 달바글로벌 골고루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ABL 바이오를 살펴보면 오늘 수급이 확실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좀 수급이 좀 바이오 쪽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깨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3일 연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밀렸는데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금융투자는 오늘 매수로 들어왔고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후반부를 생각하면 바이오들은 지금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딱 멈춰 있죠. 더 올라가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근데 이제 빠질 때 지금 19만 원 정도 되는 자리, 이 19만 원 정도까지 밀리면 오히려 매수를 고려해보자. 아직은 지켜보기로 하고, 또 20이 고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0 근처에까지 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또 19 정도 떨어지면은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후반에 ABL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성광밴드 보면 역시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의 매도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연기금이 있습니다. 성광밴드는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는 순간부터 해서 5% 넘게 한 6%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하락세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매물대 바닥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4,500원 정도, 지금 25,300원까지 밀렸는데 대략 25,000원에서 24,500원 정도 그 주가 바닥으로 보고 여길 깨지 않는다면, 그러면 비중을 늘리거나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5,000원이 깨지고 24,500원도 깨진다면 오히려 비중을 줄여서 관심을 좀 줄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왜? 그 아래쪽에 있는 481선 2만 한 1,000원대, 22,000원 이 정도까지 추가 하락, 한 10% 정도의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켜봐야 되고, 24,500원 정도 지지를 확인하면 그때는 오히려 비중을 늘려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APR 사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수급이 계속 개인만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기관의 매도 이어지면서 APR 주가가 이렇게 잘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많이 빠지지도 않았지만, 자, 일봉을 보면요. 어느새 121선 부근까지 밀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감각적으로 APR 이제 좀 매수해도 되는 자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간이고 121선을 깨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21선 지금 뭐 대충 23만 원 뭐 언저리 그런 자리에서는 매수할 기회라고 보고,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매수하셨어도 전 좋았다. 또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23만 원 가까이 붙으면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한화엔진 보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조선주들이 조금 더 또
살짝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고요. 개인만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밀렸습니다. 금융투자 꾸준히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2% 가까이 밀렸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 121선 부근까지 밀렸죠. 121선이라는 선은 결국에 한 6개월 정도의 이평선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정도 평균 가격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한화엔진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121선 부근 42,000원 정도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2,000원이 깨진다면 갖고 계시다면 비중을 4만 원 정도까지 뭐 좀 밀릴 수 있겠지만 4만 원 정도까지 밀리더라도 여기서부터는 뭐 5%가 채 안 되니까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만 원이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줄이고 4만 원 지지 또는 지금 121선 정도 지지가 나온다면 오히려 비중을 밀려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종목 LIG 넥스원. 오늘 우리 증시의 특징이 외국인과 기관 또는 외국인 그냥 기관 한 세력이 매수를 해주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상황인데 기관의 매수가 최근에 한 달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 매수 특히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5% 가까이 튀었고요. 자, 일봉을 보면 얘도 241선 부근에서 싹 돌면서 21선까지 내려와 주고 241선을 돌파한 뒤 오늘 의미 있는 61선 돌파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위쪽에 있는 121선 선을 쭉 그어놨는데 121선이 48만 원입니다. 저는 추세상 48만 원 부근까지 추가로 더 올릴 거다.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파마리서치 볼까요? 6번째. 파마리서치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 20% 올랐습니다. 37만 원 정도에서 43만 원까지 순식간에 올라왔고 그 중심에는 기관 중에서 금투와 연기금의 폭발적인 관심을 37만 원대부터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상당히 긴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481선 있는 데까지 추가로 밀려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는데 매물대들 쫙 그려보면은 매물대들이 지금 사실 35만 원 정도의 바닥이 있었고 고점이 71만 3천 원이었기 때문에 반토막이 났던 50%가 꺾였던 지점에서는 반등이 어김없이 공식 같은 거예요. 추세 상승을 하다가 50% 반토막이 나면 그때부터 반등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21선에서 계속 꺾여 내려오다가 오늘 돌파를 했고 241선, 분홍색 241선 있는 데까지는 올릴 겁니다. 그래서 45만 원대 충분히 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 볼까요? 하이브 7번째 종목인데 하이브 지금 한중 정상회담에 플러스 BTS의 완전체 앨범 발매 소식에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외국인이 크게 늘렸습니다. 매수량을. 최근 6거래일 동안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31만 원에서 34만 5천 원까지 일주일 동안 10% 올렸습니다.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자, 일봉을 보면 어느새 전고점 이제 이 전고점 자리가 좀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BTS 앨범 발매 얘기 나왔고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 일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재료가 이제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 한번 전고점을 깨고 뭐 대충 37만 원이나 이 정도까지 36만 원대 37만 원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살짝 눌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비중을 줄일지 이거는 또 추가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익 한 20에서 50%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겠다. 저점에 한 28, 27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여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는 3월 20일 BTS 앨범 발매가 3월 20일로 공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달 정도 추가로 좀 더 가져가면은 아마 한 45에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한 번 정도 눌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중장기로 한 절반, 한 20에서 50% 정도는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를 좀 중장기로 더 가져가는 것,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마지막 종목 달바 글로벌인데요. 오늘 APR이 주가가 수급이 조금 꼬였다면 달바 글로벌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기관이 6거래일 만에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3일 동안 10% 이제 넘게 올랐습니다. 좋은 수급이 괜찮은 수급이 들어왔죠. 자, 일봉을 볼까요? 일봉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 이제 쭉 상승이 나왔다가 또 단기 하락이 쫙 나오면서 21선까지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하루 만에 60일선 회복, 20일선 회복, 10일선 회복, 3일 동안 이동평균선을 하나씩 잡아먹으면서 올라왔고요.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그 다음 목표는 121선입니다. 121선은 1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만 3천 원까지 온 상태에서 16만 5천 원까지 가는 데에는 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오늘 11선까지 뚫어버리면서 이제 남은 목표가 121선 하나, 121선을 쭉 연결해 보면 11월 초에 있었던 고점과 8, 9, 10월에 있었던 이 자리들을 쭉 이어갑니다. 그죠? 매물대가 있다는 거죠. 121선에서는 바로 돌파는 어려울 것 같고 16만 5천 원 정도의 단기 고점을 형성한 뒤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121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강한 어떤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돌파할 때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라고 보고요. 그때가 되면 19만 원 정도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하고 중장기 투자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이 정도 하고 주말에 시황 정리를 같이 해드리고 일요일 날 이제 상세하게 또 종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